그럼 첫 번째 부분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부사의 형태, 그 중에서도 부사의 역할에 대해서 나옵니다. 설명을 한번 읽어보면 부사는 천천히, 매우처럼 행동이나 일의 상태, 특징을 설명하는 말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문법적으로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 그리고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정리를 해두면 좋은 부분이 부사는 주로 문법 문제에 나올 때 형용사와 비교해서 나오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수식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형용사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명사를 수식하죠. 명사를 꾸며줍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명사를 꾸며주는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명사 바로 앞 뒤에서, 명사 한 단어일 때에는 앞에서, 두 단어 이상일 때에는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걸 우리가 수식용법이라고 했고, 그리고 두 번째 보어 자리에서 주격 보어일 때에는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를, 목적격 보어일 때에는 목적어 자리에 있는 보어를 꾸며주는 서술용법이 있었죠.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용법에 따라서 요 명사 바로 앞뒤에 오는 요 역할을 우리가 부사와 비슷하게 깍두기 역할이라고 봅니다.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런데 보어 자리는 동사가 만들어 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자리, 꼭 있어야 되는 자리로 구분을 합니다. 반면에 부사는 이렇게 나뉘지 않고 100% 다 깍두기라고, 아주 예외적인 의미적인 이유 아닌 경우에는 문법적으로는 100%다 깍두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부사는 앞에서 나온 것과 같이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혹은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라고 나와 있죠.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 그래서 사실은 한마디로 하면 명사 빼고 꾸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을 다 부사가 꾸며준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표현했을 때 감이 잘 안 오는데 밑에 구체적으로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어떤 경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동사를 꾸며줄 때는 어떤 경우냐면 The car moved. 차가 움직였는데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고 싶을 수도 있죠. 빠르게 움직였는지, 난폭하게 움직였는지 등등. 그런 경우에 move라는 동사 뒤에 slowly라는 부사가 오면 요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수식해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동사를 수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용사를 수식한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He is a brave man. 여기에서 brave가 man을 꾸며주는, man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용감한이라는 형용사죠. 그런데 그냥 용감한 게 아니라, 조금 용감한 게 아니라 아주 매우 용감하다. 이렇게 very가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우리가 부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부사를,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사가 부사를 꾸며준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마찬가지로 He studied hard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이 hard라는 부사는, 요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게을리 했는지, 규칙적으로 했는지, 열심히 했는지 등을 꾸며주고 있죠. 이렇게 요 hard라는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매우 열심히 했다 라고 really가 hard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사를 부사가 꾸며준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건 어떤 경우냐, 보통 이렇게 맨 앞에 부사가 오면 쉼표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요 쉼표를 쓰는 이유는 문장과 약간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 하나의 요소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요 문장과는 거리가 좀 있어서 밖에서 좀 꾸며주는 느낌이 들 때 이렇게 쉼표를 씁니다. Luckily his son passed the exam. 그의 아들이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에는 요 luckilly가 어느 한 요소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 그러니까 아들이 시험에 통과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매우 럭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하나하나를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야, 부사를 꾸며주는 거야, 이런 걸 물어보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사 부분은 문법적으로 맞게 잘 쓰였는지 혹은 형용사 자리에 부사가 쓰인 건 아닌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를 부사로 만드는 법은 다음과 같다라고 나오는데 모든 형용사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형용사에 ly를 붙이거나 만약에 형용사의 끝이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면 y를 i로 바꾸고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뭐뭐한의 의미에서 뭐뭐하게라는 의미의 부사 형태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형용사에 ly가 붙으면 부사가 되지만 명사에 ly가 붙으면 형용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뒤에 ly 붙어 있으면 거의 다 부사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외적으로 명사에 ly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형용사 의미이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love라는 단어를 한번 보면 love는 동사이거나 명사이죠. 사랑이라는 명사인데 명사에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기 때문에 부사가 아닙니다. 사랑스러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마찬가지로 friend라는 단어는 명사죠. 친구라는 명사에 ly가 붙으면 부사가 아닌 형용사가 되기 때문에 친근한 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잘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다음 부분에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품사가 헷갈린다.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모르겠다. 라고 판단이 들면은 한번 사전을 찾아보길 추천합니다. 쌤이 항상 말하듯이 품사는 사전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그 단어의 사전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사전만 찾아보면 이렇게 명사 혹은 부사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만 찾아봐도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기억에 하나라도 더 남기 때문에 모를 때에는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찾아보기를 조금 더 추천합니다. 그 다음 부분 넘어가 보면 이제 부사형 쓰는 것까지 문제를 풀고 이런 문제가 이제 나중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형용사 자리인지 부사 자리인지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특성 무엇을 꾸며주는지를 판단을 하면 됩니다. 너는 길을 건너는데 조심해서 길을 건너야 돼 라고 할 때에는 조심하다라는 표현이 뭘 꾸며줄까요? 길을 꾸며줄까요? 조심하고 있는 길일까요? 아니죠. 건너는데 이 건너는 동작을 조심하게 해야 된다 라고 요 크로스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동사를 꾸며주면 부사다 이런 식으로 문장에서 반드시 어떤 요소를 꾸며주고 있는지 그 요소가 명사인지 아닌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닌데 외워둬야 나중에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많이 보다 보면 나중에는 저절로 기억이 나는 부분일 수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선 이제 보면 형용사와 형태가 같은 부사라고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한 단어가 형용사, 부사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는 형용사가 따로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형용사에 ly가 붙으면 부사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됐고 문장에서 그에 따라서 형용사 자리인지 부사 자리인지를 파악해서 선택을 했어야 됐는데 이번에는 단어 하나가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대요. 어떻게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역함정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첫 번째 보면 late라는 단어는 늦은이라는 형용사 뜻도 있고 늦게라는 부사의 뜻도 있대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쓸 수 있는 거죠. I was late for school this morning. 이럴 때에는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늦은 대상이다.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형태로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she got up late. 일어났는데 늦게 일어났다. 두 번째 문장은 요 got up이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쉬운 듯하지만 왜 역함정에 빠질 수 있냐? 우리가 late에 ly 붙은 요 단어도 그렇다고 해서 본 적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lately라는 단어도 쓴 적이 있죠. 여기에서 lately는 late에 ly가 붙은 것 같지만 아예 다른 의미의 부사가 됩니다. lately는 최근에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ate와 lately의 차이를 형용사와 부사로 보면 안 되고 얘는 부사로는 늦게, lately는 부사로는 최근에 라는 각각 다른 의미의 부사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문제 풀 때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early라는 단어도 이른이라는 형용사와 일찍이라는 부사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여기에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라고 하죠. 이렇게 bird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He get up early. 여기에서는 일어났는데 일찍 일어났다 라고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hard도 어려운이라는 형용사형도 있고 열심히라는 부사형도 hard 혼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nglish is hard for me. 영어는 어려워 나에게는. 여기에서는 주격보어. 그래서 English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인데 I'm working hard.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 두 번째 문장에서는 부사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게 hard도 생긴 게 우연히 ly가 붙은 것 같은 요 단어도 존재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완전히 다른 의미의 부사로 거의 무엇이 아닌 약간 부정어스러운 느낌의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hard랑 hardly 두 개가 나오면 아예 다른 의미의 뜻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이런 것들 쭉 나오죠. 형용사와 부사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는 단어들. 여기에서 또 특이한 것들 몇 개만 보면 fast가 빠른과 빨리라는 의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대요. 이번 경우에는 fastly라는 단어를 우리가 왠지 본 적이 있을 것 같을 텐데 fastly라는 단어는 애초에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기로 많이 나와서 좀 익숙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문제에서 보기에 fastly가 나온다면 아예 존재하지조차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뜻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만 이 단어는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전에 없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단어들 high는 highly라는 단어가 있기는 하지만 highly는 완전 다른 의미로 매우라는 뜻입니다. 매우. 그래서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외에 헷갈릴 수 있는 단어들을 잘 기억을 해서 밑에를 풀어보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I don't eat fast food. 여기에서는 food를 꾸며주는 형용사 의미의 fast죠. The train goes very fast. 여기에서는 가는데 어떻게 가는지를 설명해주는 부사죠.
그래서 각각 문제를 풀면서 요 밑줄 친 단어가 형용사로 쓰였는지 부사로 쓰였는지를 구분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 다음 빈도부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도부사의 설명을 한번 읽어보면 빈도부사란 어떤 일의 빈도, 그러니까 빈도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표현하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횟수나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를 말한다 라고 나와 있죠. always가 100%라면 이제 쭉 가면서 never이 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lways는 항상, usually는 보통, 대개, often은 자주, 종종, sometimes는 때때로, never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표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쉽기 때문에 몇 개만 볼게요. 알렉스는 농구를 하는데 월화수목금토일 항상 합니다. 그러면 Alex always plays basketball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always를 써서. 그런데 반면에 테드 같은 경우에는 테드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하죠. 그러면 Ted often plays basketball 이런 식으로 종종, 자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부분 문제를 풀 때에는 그냥 해석을 보고 절대로 아니다 라고 하면 이 뜻에 맞는 빈도부사를 골라서 적으면 되겠죠. 항상이라고 나와 있으면 항상에 해당되는 빈도부사를 찾아서 적으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을 이어서 같이 볼 건데 이제 빈도부사의 위치가 나오죠. 부사는 항상 빈도부사 같은 경우에는 그 동작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러니까 그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동사 근처에서 쓰이는데 이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학교 시험에서도 종종 나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쌤이 어렸을 때에는 이렇게 외웠어요. 앞 글자만 따서 비조뒤 1앞.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비조뒤 1앞. 뭐냐? 만약에 문장에서 비동사나 조동사가 있다면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 그리고 일반 동사가 있다면 일반 동사 앞에. 그래서 1번에도 보면은 비동사나 조동사는 뒤에 있죠. 빈도부사가.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m, are, is, was, were 이런 게 나오면 비동사가 나오면 뒤에 빈도부사가 옵니다. 그래서 Mike is always kind 이렇게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 뒤에 써주는 겁니다. They were usually busy. 그들은 항상 되게 바쁜데 여기에서도 비동사가 있죠? 비동사가 있는 문장에서는 비동사 뒤에 usually busy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조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조동사 can이나 will 같은 조동사들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죠. 이런 조동사들도 문장이 있다면 이 조동사 뒤에 always, usually, often 이런 빈도부사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면 you can 하고 조동사 바로 뒤에 빈도부사 always depend on me. depend on 하면 의지하다, 기대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는 항상 나한테 기대도 돼. 나를 믿어도 돼. 그리고 he will도 조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 usually stay there.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헷갈릴 만한 표현들이 있어요. 요 do와 그리고 have, has 이런 것들은 따로 기억을 잘 해둬야 됩니다. 왜냐? 이제 요 do와 have, has 같은 경우에는 조동사를 쓰일 때도 있고 조동사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장에서 구분을 잘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do가 문장에서 하다라는 의미로 I can do it, I will do it 이라고 하다라는 의미로 의미가 있는 동사로 쓰이면 하다라는 의미일 때는 일반 동사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뜻은 없어요. 뜻은 없고 부정문 that 혹은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do.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는 eat이라는 동사인데 먹지 않는다 라고 표현할 때에는 요 not을 붙이기 위해서 두 동사가 나타나죠. 이런 경우에는 요 eat이라는 동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부정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 동사이기 때문에 뜻이 없고 조동사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쓰였을 때에는 조동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 조동사 뜻으로 쓰였을 때는 조동사 뒤에 빈도부사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I don't 하고 조동사 두죠. 여기에서는 하다가 아니라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된 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I don't 하고 often 이렇게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have와 ha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have와 has도 have가 만약에 가지다 혹은 먹다 등의 의미가 있는 뜻으로 쓰이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일반 동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have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완료 시제.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 앞에서 배웠죠. 예를 들어서 have pp 같은 현재 완료 시제 혹은 과거 완료 시제로 쓰였을 때 이 have는 의미가 있는 have가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어 라는 의미를 조금 더 더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have always been a writer 이라고 할 때에는 나는 라이터, 작가인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작가야 라고 이제 내가 작가라는 걸 조금 더 의미를 더해주기 위해서 오는 그런 동사이기 때문에 완료 시제로 쓰였을 때에는 조동사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요 have, has 형태가 조동사로 쓰였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have 다음에 이렇게 빈도부사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have pp 시제일 때에는 have 뒤에서 위치하게 되는 거죠. I have always been a writer. He has never ridden a horse. 이런 식으로 have pp 형태의 시제에서 쓰이는 have라면 have 뒤에 빈도부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잘 해둬야 돼요. 이 부분 기억 잘 하지 않으면 헷갈리거나 문제에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문장에서 요걸 구분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반 동사를 보겠습니다. 일반 동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반 동사 앞에 빈도부사를 써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he goes라는 문장이 있으면 he goes to bed at 10 이라는 문장이 있으면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 앞에 써주면 됩니다. I study 8 hours a day. 하루에 8시간이나 공부를 한대요. 이런 경우에도 동사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 앞에 빈도부사를 써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 문제는 이제 빈도부사가 들어갈 적절한 자리를 잘 찾아서 써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문제에서는 핵심이 동사를 찾고 동사의 종류를 잘 파악하는 거겠죠. Mr. Kim is 이 문장에서는 비동사가 쓰였습니다. 이번에서는 do you serve라는 두 동사가 있기는 한데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나간 두 동사는 빈도부사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주어 다음에 있는 동사를 고려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serve라는 동사는 일반 동사죠. 그리고 보면은 이런 동사들 I have taken 이라고 할 때 이 have는 가지다나 먹다의 뜻이 아니라 have pp라는 시제에 쓰인 조동사 have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면 됩니다. 다음 부분 문제를 풀면 되고 넘어가서 to와 either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화에서 to라는 표현을 많이 봤을 거예요. Nice to meet you too 이럴 때에도 쓰죠. 한번 의미를 보면 to와 either은 둘 다 또한, 역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to는 주로 긍정문에서, either은 주로 부정문에서 쓰인다 라고 나와 있죠. 이 두 가지는 긍정문이냐 부정문이냐만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 Kathy likes music. 캐시는 음악을 좋아한다. 한 다음에 John likes music 하면 긍정문이죠. 긍정문이면 to. 기호 doesn't like coffee. 기호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Mary doesn't like coffee. 부정문이죠. 하면 either.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CF를 한번 보면 너무, 매우의 의미를 갖는 to는 형용사나 부사 앞에 위치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too라는 요 단어가 또한이라는 뜻 말고 너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뜻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위치가 달라요. 너무라는 의미로 쓰일 때에는 그 뭐가 너무한지를 꾸며주는 그 형용사나 부사 바로 앞에 위치를 하는데 뭐뭐도 또한이라고 쓰였을 때에는 이렇게 쉼표하고 문장 맨 뒤에 쓰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만 봐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일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문장 중간에 꾸며주는 대상 앞에 있다면 너무라는 뜻, 그리고 문장 맨 뒤에 이렇게 쉼표하고 to라고 쓰고 끝나면 뭐뭐도 마찬가지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걸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문제 보면 to인지 either인지 고르는 건데 정말 쉽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를 비교해서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well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well은 어떻게 설명이 나와 있냐면 이제 good이랑 비교를 하는데 품사적으로 good이랑 well은 둘 다 좋다는 의미인데 품사적인 차이가 있어요. good은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 역할을 한다는 거 우리 바로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명사 꾸며준다.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면 얘는 형용사죠. good은 형용사 역할을 하는 단어이고 반면에 well은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그러니까 둘 다 좋다는 의미인데 품사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장에서 동사를 꾸며주는지 명사를 꾸며주는지로 구분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중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도 한 번씩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good은 형용사, well은 부사. good은 형용사, well은 부사. 그래서 한번 보면 she is a 한 다음에 같은 문장이에요. 같은 문장인데 she is a 하고 swimmer 이라고 할 때 수영을 잘 한다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이 문장에서는 수영을 한다는 그 단어가 명사죠. 명사예요, 명사.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잘한다라는 표현을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good을 써야 됩니다.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로 she is 하고 보어 부분에 들어가야 돼요. 그녀는 잘한다. 인데 보어 부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죠. 부사는 못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good을 써야 됩니다. She is good at swimming. 그런데 의미는 똑같으나 만약에 세 번째 문장처럼 she swims 동사의 swim이 쓰였어요. 그러면 수영을 잘한다라고 표현할 때 동사를 꾸며주는 문장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부사 형태로 well을 써서 부사가 동사를 꾸며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핵심은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국말로 생각해서 판단하면 안 되고 이렇게 세 가지가 다 같은 의미인데 이 문장에서 어떤 단어를 꾸며주냐를 기준으로 good과 well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의미는 똑같은데 만약에 swimmer라는 명사를 꾸며주면 good을 써야 되고 swim이라는 동사를 꾸며주면 부사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할 때에는 꼭 문장 속에서 힌트를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또 보면은 well이 부사 말고 원래 형용사 뜻도 있기는 있대요. 근데 전혀 다른 뜻이에요. well은 건강한, 몸이 좋은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로도 쓰인다. 그러니까 얘는 요 위에 부분과는 전혀 다른 두 번째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well이 형용사로 쓰였다면 잘한다의 의미가 아니라 건강에 좋다. 몸이 좋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I don't feel well 이렇게 보어 자리에 쓰인 well이 있다면 얘는 잘이 아니라 몸이 좋다 이런 의미,
그런데 부정문이니까 몸이 좋지 않아.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문제 보면 굿이나 well 중 알맞은 것을 쓰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앞에서 쌤이 강조했듯이 문장 속에서 어떤 단어를 꾸며주는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문장 속에서 명사를 꾸며주거나 혹은 보어 자리에 있으면 그러면 형용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굿을 써야 되는 거죠. 만약에 동사를 꾸며준다면 동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가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where를 써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문제를 풀면 되고 그 다음 넘어가서 타동사와 부사로 이루어진 동사 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용어는 굉장히 낯설 수 있기 때문에 개념만 이해하고 용어는 까먹어도 됩니다. 쌤이 용어를 설명할 때에만 맞아 이런 게 있었지 이렇게 생각만 하면 되고 우리가 실제로 실생활에서 이 용어를 생각해서 써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한번 봐두면 되는데 첫 번째 예시로 turn on, turn off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은 특징이 뭐냐? 우리가 그냥 turn만 썼을 때는 켜다라는 뜻이 없죠. turn과 on이 반드시 같이 쓰여야지만 켜다라는 새로운 뜻이 생깁니다. turn off도 마찬가지로 turn만 쓰면 끄다라는 의미로 쓰였을 거라고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죠. turn과 off가 반드시 붙어서 쓰여야지만 끄다라는 뜻이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두 단어 이상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때 그때는 우리가 방금 전에도 봤듯이 떨어뜨려 놓으면 의미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 하나를 통째로 동사라고 기억을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기억을 해야만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turn이라는 단어를 따로 알고 있고 on이라는 단어를 따로 알고 있지만 이런 경우엔 예외적으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뜻 말고 얘네를 붙여서 아예 새로운 단어로 기억을 하는 게 편합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동사를 굳이 나눠서 얘기하자면 타동사 플러스 얘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치사처럼 생겼기 때문에 전치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렇게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요 동사의 일부로 쓰인 요런 형태들은 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형태를 이어 동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왜 이어 동사라고 하냐? 숫자 2. 두 개로 이루어진 동사이기 때문에 이어 동사 혹은 동사 구. 구라는 말은 두 단어 이상이 하나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단어 이상이 하나의 동사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동사 구 혹은 군집 동사. 우리가 군을 한자로 생각하면 의미가 모이다. 모인다는 의미의 군이에요. 그래서 무언가가 단어가 모여서 동사 역할을 한다 라고 해서 군집동사라고도 합니다. 이 표현은 책마다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법은 영어권 국가에서 바로 옮겨온 게 아니라 이렇게 일본을 거쳐서 다른 나라를 거쳐서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조금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거쳐서 들어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자어 조합들이 많아서 그래서 용어가 조금 다르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걸 지칭하는 거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런 동사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런 동사들을 특징을 보자면 동사 플러스 부사가 모여서 타동사 플러스 부사가 모여서 하나의 새로운 타동사가 되는 그런 동사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뒤에도 보면 이제 다른 것들이 있죠. put on 하면 입다, take off 하면 벗다. 이런 것들은 따로 기억을 해두기만 하면 돼요. try on 하면 이제 뭔가 옷이나 신발 같은 것을 입어보다. pick up 하면 줍다라는 의미도 있고 엄마가 이제 픽업하러 간다 하면 데리러 간다. 이런 의미로 쓰이죠. throw away 버리다, bring back 돌려주다 이런 대표적인 타동사 플러스 부사 형태의 동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사실
뜻을 따로 기억해서 문제를 풀기만 하면 돼요. 해석을 한 다음에 다은쌤이 말했듯이 요 put과 그 다음에 나오는 부사를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면 문제를 절대 풀 수 없고 요걸 하나의 동사로 생각을 해서 코트를 따뜻하기 위해서 코트를 이니까 뭐 하라는 걸까? 입으라는 걸까? 입으라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put과 어떤 게 조합이 되면 입다라는 뜻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면 타동사와 부사로 이루어진 방금 앞에서 본 그 동사의 어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표를 일단 먼저 3개를 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목적어가 명사인 경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요 형태는 타동사 플러스 요 부사, 요 형태는 전체가 하나의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맨 처음에 문법을 시작할 때 배웠었는데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타동사 플러스 부사가 하나의 큰 동사인데 요 타동사 플러스 부사는 뒤에 항상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turn on, 앞에서 나온 turn on이라는 동사도 뒤에 불을 켜다처럼 turn on the light 이렇게 목적어가 필요했었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요 목적어가 일반 명사인 경우에는 요 명사의 위치를 주의를 잘 해야 됩니다. 여기 뒤에. 그러니까 타동사 플러스 부사 뒤에 와도 되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주의해야 될 부분은 혹은 타동사와 부사 요 사이에 이렇게 껴서 와도 된다는 게 여기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둘 다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I turn on the TV도 가능한데 I turn the TV on 도 가능하다는 거죠. He turned off the TV도 되고 He turned the TV off 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2번이에요. 만약에 목적어가 일반 명사가 아니라 대명사인 경우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대명사라는 건 그 명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it, them 이런 것들로 대신하는 거죠. 대명사인 경우에는 타동사 그리고 부사 요 사이에 대명사가 들어가는 형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turn on인데 만약에 더 tv로 쓰지 않고 대명사 it을 쓴다면 turn it on만 되고 turn on it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제 이미 이해를 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예시를 비교를 해보면 TV를 켜다인데 TV를 켜다. 만약에 turn 한 다음에 TV를 쓴다면 turn the TV on도 가능. turn on the TV도 가능. 명사가 이런 일반 명사면 둘 다 가능. 그런데 만약에 대명사로 썼다 하면 turn it on은 가능. 그런데 turn on it은 불가능. 요걸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요 부분을 기억해서 문제 풀 때 꼭 적용해서 풀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CF를 한번 보면 이제 더 헷갈리는 게 나옵니다.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경우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여기선 어떤 예시가 나오냐면 listen to this music, listen to라는 표현이 나오죠. listen to가 대표적으로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용어로 이해를 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용어를 이해하려고 하면 더 헷갈려서 문제를 못 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미만 기억을 해두면 되는데 일단은 쌤이 구분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자면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listen이라는 말이 원래도 듣다죠. 그런데 만약에 뒤에 뭘 듣는지 써주고 싶으면 무엇을 듣다 라고 추가해줄 때 쓰는 게 to라는 전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의 특징은 요 자동사 listen이라는 요 동사가 혼자 쓰였을 때에도 듣다. listen to로 to를 붙였을 때에도 듣다. 라고 해석이 되죠.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서 타동사 플러스 부사 같은 경우에는 쌤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turn과 on을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켜다라는 뜻을 쓸 수가 없다. turn과 off를 떨어뜨려 놓으면 끄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 라고 쌤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타동사와 부사의 가장 큰 특징은 붙어 있어야지만 요 뜻으로 쓰일 수 있다. 그리고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라는 요 표현은 같이 안 써도 되는데 같이 쓰는 경우가 있는 동사다. 요렇게 구분을 하면 돼요. 일단은 용어보다는 붙어 있어야지만 새로운 뜻이 되나? 라고 판단을 한 다음에 그런 것 같으면 요 개념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이런 listen to 같은 표현들은 방금 전에 말했던 뭐 listen과 to 사이에 이런 걸 끼워 넣는 이런 개념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그냥 listen 쓰고 to 목적어 이렇게 쓰면 된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알맞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의 표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대명사인지 아니면 일반 명사 형태의 목적어인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요 형태를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면 이제 어려운 부분은 끝났어요. 쉬운 부분, 의문 부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의문사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what, who, which 이런 것들부터 h 들어간 의문사도 있잖아요. 의문사는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의문사는 처음에는 의문 대명사 그리고 두 번째는 의문 부사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말 그대로 이걸 구분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 의문사가 명사 역할을 하면 의문 대명사예요. 예를 들어서 Who are you? 라고 물어볼 때 who는 Who are you?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할 때 성은 이런 식으로 명사로 대답을 하죠. What is this? 라고 물어봤을 때 This is a pencil. 이런 식으로 a pencil 이라는 명사로 대답을 하죠. 그래서 who와 what 같은 who, what, which 같은 대명사들은 이 정보가 명사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의문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들, 여기에 나온 how, where, when, why 이런 표현들은 의문 부사에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대답에 대한 정보가 부사적인 정보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1번의 방법에 대해서 물어본다면은 방법도 How does he go to the library? 도서관에 어떻게 가? 라고 물어본다면 He goes to the library by bus. 이렇게 by bus라고 표현을 하죠. 이 부분은 없어도 되는 부분인데 수단을 추가로 설명해주는 수단에 대한 부사 구입니다. 이 부분을 물어보는 how는 그래서 의문 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장소를 물어볼 때는 where, 시간을 물어볼 때는 when, 이유를 물어볼 때는 why를 쓴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 부분 의문 대명사가 뭐고 의문 부사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더 헷갈리죠. 그런데 그런 거 모르고 만약에 문제를 푼다 라고 하면 너무 쉽죠.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거.
만약에 it's under the desk, 책상 밑에 있네 라고 대답한다면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당연히 어디에 있어 라고 물어봤겠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 부분은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당연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면 how는 조금 특이하게 어쩌면 우리가 너무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how는 좀 특이하게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와서 하나의 세트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한번 보면 너무 쉬워요. 얼마나 자주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우리 how often을 쓰죠. How often does it come here? 그가 얼마나 자주 오나요? 라고 하면 횟수를 얘기를 할 거고 얼마나 긴지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To come here. 여기로 오는데 그러면 15분 정도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쓰이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형용사나 부사까지를 하나의 의문사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How often, how long, how far, how old 이렇게 얼마나 뭐뭐 한지 등을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써서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문제 풀 때에는 이제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죠. 2 weeks 하면은 이 호텔에 얼마나 오래 머물고 있을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면 how long 이런 식으로 대답을 통해서 어떻게 물어봐야 대답이 이렇게 나올지를 생각을 해보면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맞은 대답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풀면 되죠. 언제인지 물어봤으면 언제인지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부분을 고르면 되죠. 그래서 이번 챕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